룰루레몬은 다음 달에 직원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밝히며 신입 직원들을 고용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룰루레몬은 9월 27일부터 근로자의 최저기본급을 직급과 시장에 따라 $15 또는 $17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금 인상은 룰루레몬의 북미 매장, 고객 교육센터의 직원 및 신입 사원에게 적용됩니다. 직원들은 또한 팀 기반 보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당 최대 $6를 추가로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미주 및 글로벌 게스트 이노베이션의 셀레스트 브루고인 사장은 룰루레몬의 최우선 과제는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이라며 룰루레몬이 계속 확장되고 성장함에 따라 열정적인 팀을 유치하고 만드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홀리데이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룰루레몬은 각 매장과 GEC에서 정규직 및 파트타임으로 8,000명 이상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피플앤컬처의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 수전 제리나스는 이러한 기본급 인상은 당사의 가치관에 합치하고 직원들을 지원하며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게 되어 자랑스럽고 지난 1년 반 동안의 전대미문의 시대에 그들이 잘 해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동물보호기구가 30일 다시 한번 코요테 습격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BC주 동물보호기구에 따르면 30일 오전 5시 30분경에 일어난 사건으로 세컨드 비치 쪽에서 습격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습격 사건이 2차례나 더 있었는데요. 하나는 27일 오전 6시에 로스트라군 지역에서 조깅을 하던 남성이, 하나는 라이온스 게이트 다리 쪽 방파제를 오후 9시경에 산책하던 남성이 습격당했습니다. 스탠리파크 측은 대중들에게 스탠리파크를 산책하거나 조깅하실 때는 반드시 주의 경계를 늦추지 말고 하시라며 코요테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특히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는 더욱 주의하셔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BC주 동물보호기구 측은 사람에게 호전적인 특정 코요테를 생포하기 위해 출몰이 잦은 지역에만 덫을 놓고 있으며 만약 다른 일반 코요테가 생포되었을 경우 그대로 방생할 계획입니다. 현재 안전하게 목표 코요테를 생포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밴쿠버 시립극장이 오는 9월 무료 야외 영화 상영 이벤트를 진행한다 밝혔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며 첫 상영일은 9월 1일입니다. 밴쿠버 시립극장 측은 오는 9월 4편의 영화와 함께 올여름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많이들 오셔서 야외 영화를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영화 상영은 630 해밀턴 스트리트에서 진행되며 상영 시간은 해질녘입니다. 상영 영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9월 1일 트롤 월드 투어, 9월 8일 주만지, 더 넥스트 레벨, 9월 22일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9월 29일 피치 퍼펙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런던 드럭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런던 드럭 측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 제도를 시행하겠다며 모든 직원들은 반드시 그때까지 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런던 드럭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손님과 직원들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런던 드럭을 방문하는 손님들 중에는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와 같이 변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직원들은 무조건 백신 접종을 마쳐야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게 런던 드럭 측 입장입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근무 자격 조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가 포함됩니다. 직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태, 추가 접종 상태, 주정부 서류 등을 매니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단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 소견서를 제공한다면 면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면제자들은 대신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어 런던 드럭 측은 손님들에겐 절대 백신 접종 상태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TTC가 다가오는 9월 학생들이 복학하면 서비스 시스템을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TC는 늘어난 승차 인원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여러 조치들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9월부터 평일 성수기에 1, 2호선을 운행하는 지하철이 25% 더 늘어납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과 주요 환승 구간을 운행하는 약 30개 버스 노선의 서비스를 늘리거나 정상 복원할 예정입니다. 900개의 전 노선 고속버스 노선에도 정상적인 운행이 복원되며 10월에는 신규 고속노선 확대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개 노선에는 새로운 익스프레스 운행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930A 익스프레스 설립과 동시에
38 아일랜드 크릭으로 찾아올 익스프레스 서비스는 96대 스텔스 웨스트 익스프레스에는 평일 정오 초저녁까지 운행되며 941 킬 익스프레스에는 평일 정오 운행이 새로 실시됩니다. 존 토리 시장은 올 9월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이는 예상 수요보다 더 많은 TTC 서비스를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고 말했습니다. TTC는 학교와 소통하여 이용도가 높은 역, 학생 수, 그리고 등교 및 학교 시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비스는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될 것이며 이에 따라 TTC는 일부 차량이 실시간으로 배치되며 스케줄이나 앱에 현 상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의를 요하기도 했습니다. 제이 로빈슨 TTC 회장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개학 시즌을 준비함에 따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학생들은 교통 이동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 안전 지침을 꾸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합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알버타 주정부가 9월 1일부터 감염 취약계층에게 세 번째 백신 접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세 이상의 면역력이 약화된 환자 혹은 양로원 및 요양원 거주자라면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합니다.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 대상자는 장기 이식 혹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주기적으로 신장투석을 받는 신장질환자, 현재 암치료인 화학요법, 면역요법, 표적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해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입니다. 예약 시기는 2차 접종 후 8주 뒤이며 예약 방법은 헬스링크, A111으로 전화 혹은 약국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예약은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양로원 및 요양원 거주자는 해당 시설에서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합니다. 알버타 보건 책임자 디나 힌쇼 박사는 처음 노약자에게 백신을 먼저 제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 말하면서 새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에 맞춰 모든 알버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은 캐나다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에게 캐나다 여행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미국 국무부는 캐나다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발표하며 위험평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로써 캐나다는 도미니카 공화국, 독일, 이탈리아 및 자메이카와 같은 경보 등급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캐나다 여행 경보를 3단계로 격상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모든 미국인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여행을 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캐나다의 현재 상황으로 인해 모든 여행객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확산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안내문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불과 몇 주 전인 8월 10일 캐나다에 대한 여행권 장사하는 레벨 2로 여행 위험의 단계는 보통으로 간주하였습니다.